너무 신이 난 거죠. 그래서 드디어 난 부국제에 간다. 그리고 심지어 부국제를 가는데 이제 그 프레스권 얼마나 간지입니까? 엄청 큰 혜택이니까.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체부 대학생기자 울림 17기 남의정 김건환입니다. 문체부 대학생기자 울림 21기 모집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또 궁금한 점들을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 스페셜 게스트 김건원 씨와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체부 대학생기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실래요? 일단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기자단 울림은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정부부처의 특성에 맞게 그 정부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관련해서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서 영상이나 글의 형식으로 여러분께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그런 대외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챗 GPT가 써주는데 아주 정리가 잘 돼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덧붙일 말 없을 것 같고 취재 과정이랑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운영 방식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기본적으로 글을 쓰게 되는 경우에 매달 2건의 아이템을 잡아서 기사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그 문화체육관광 이 세 가지 분야에 맞는 그런 이슈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찾아가지고 기획안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담당 주무관님께서 이제 그 2개 중에서 어떤 걸 하는 게 좋겠다 혹은 이런 것들을 다뤄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렇게 추천을 받은 혹은 셀렉이 된 아이템들을 가지고 회의를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회의에서 이제 서로 다른 기자분들과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기사를 좀 쓰면 좋을지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개요들을 좀 잡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2건의 아이템이 이제 선정이 되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2개의 기사가 당연히 작성이 되겠고요. 작성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의정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글 기자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통해서 인터뷰를 담든지 아니면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좀 하는 편이었습니다. 취재 과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관련해가지고 담당자의 취재 허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식으로 메일 혹은 전화를 드리게 됩니다. 공연이나 전시 같은 경우를 다루게 된다면 일단은 프레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일단은 저희가 경험을 해보고 나서 글을 작성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위해서 프레스를 좀 받을 수 있겠는지 먼저 요청을 드리고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가고 안 된다면 취재비 지원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책이라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자의적으로 정책을 설명드리거나 소개를 하는 것보다 담당자 인터뷰가 좀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책 같은 거 다룰 때는 항상 그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주무관님들이겠죠. 그분들의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분들의 인터뷰를 서면 혹은 대면으로 받아가지고 6개 혹은 7개의 질문과 대답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스를 이제 각자 경험을 하든 인터뷰를 하든 소스를 모으게 되고 그런 소스들을 모아가지고 글의 형식으로 기사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도 조금 덧붙이자면 이제 이거는 어쨌든 문체부를 홍보하는 대학생 기자단이기 때문에 단순히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돼 있으면 무조건 된다는 아니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거나 또 문체부 안에 굉장히 많은 산하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정책만 할 수 있었고요. 이제 회의 같은 경우도 한 달에 2번 진행을 하는데 그때 아마 한 번은 서울에서 하고 한 번은 세종시에서 했나요? 네, 대면으로 하게 되면 한 번은 서울에서 하고 한 번은 세종에서 맞아요. 세종에 일단 문체부가 세종에 있기 때문에 세종에서 한 번 하고 서울에서 할 때는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맞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약간 이게 기사라고 저희가 부르긴 하지만 어쨌든 블로그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신문기사 형식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 블로그라서 조금 더 말랑한 글로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 왜 문체부 대학생 기자를 그때 지원하셨나요? 되게 오래됐지만 그때 몇 학년이셨죠? 그때가 지원할 때가 이제 1학년 말이었죠. 아
그럼 진짜 신입생 때 하셨네요. 그죠.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자소서를 펼쳐봤는데 지원했던 이유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이제 전공이 역사 관련된 분야다 보니까 관련 활동을 하게 된다면 박물관이나 유관기관은 좀 한정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 혹은 그 역사와 관련된 하위 분야들을 콘텐츠로서 만들고 기획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 맞아.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좀 직접 그 기획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박물관에서 하는 뭐 전시들 아니면 그 교육 프로그램들만 다루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분야,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이쪽 분야에서도 관심을 두고 이 활동을 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원래 학고사를 했었어요. 대학교에서. 그래서 학고사를 하면서 기자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던 찰나에 어쨌든 학고사는 되게 규모가 작잖아요. 학교 안에서만 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그 학교 안 사람들만 만날 수 있다 보니까 뭔가 좀 그런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밖에 나가서 뭔가 기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좀 더 큰 곳에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평소에 뮤지컬 보거나 뭐 연극, 뭐 전시 이런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한번 진짜 만나보고 싶다. 저도 비슷하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거를 되게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기자라는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또 이제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근데 저희가 한 달에 글 기사를 2개씩 쓰다 보니까 진짜 취재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른 대외 활동보다 진짜 바쁘거든요. 또 되게 많은 취재를 하셨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지? 이제 활동 마무리하실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마무리 영상 찍으면서도 맞아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항상 좀 마음에 두고 있는 기사는 해외 전시 시리즈입니다. 22년이죠. 22년 6월 즈음에 작성했던 기사인데 이게 유난히 해외 기관들에서 한국 문화, 뭐 K라고 붙는 그 어떤 문화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전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게 한창 커질 때였어요.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해외에 있는 그 전시기관들,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측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 해외에서 하고 있는 이 해외 그 한국 문화 전시들을 좀 다뤄보고 싶다. 이렇게 기획안을 올렸더니 주무관님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하게 된 그 기사였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이제 LA 카운티 미술관에서도 한국 문화 관련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었고요. 빅토리아 앤 엘버트죠. V&A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 전시를 하고 있었고, 문체부 그리고 그 국회의원에서도 그 해외 순회전을 또 하고 있었어요. 한국 근대미술 주제로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세 개의 전시를 묶어가지고 해외에서 우리 한국 문화가 이 전시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게 왜 기억이 남았냐면 LA 혹은 영국 이쪽에 있는 큐레이터 분들과 직접 서면으로 대화를 나눴었어요. 이메일을 주고받았었는데 그분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선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 문화에 대한 어떤 그렇죠. 그 이야기라든지 이 문화를 한국의 문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또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 외부의 시선을 좀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되게 컨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나요? 사실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컨택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해외다 보니까 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이제 문체부 관련해서 정책을 한다고 하면 다 담당자분들 연락처가 뜨잖아요. 뜨죠. 근데 이분들은 안 떠요. 안 뜨더라고요. 그쵸. 연락처 찾는 것부터 이제 사실. 그래서 가장 애먹었던 게 이제 V&A였는데 대표 메일밖에 안 뜨는 거예요. 미술관 대표 메일밖에. 그래서 일단 취재는 하고 싶다고 기획안을 올렸으니까 일단 부딪혀본 거죠. 네.
그래서 대표 메일도 일단 무작정 영어로 번역해서 진짜? 보냈어요.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학생으로 기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전시 큐레이터랑 서면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싶다. 그렇게 보냈다가 한 달 있다가 답장이 왔습니다. 한 달 있다가? 한 달 있다가. 그동안 애를 많이 탔죠. 이러다 씹히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한 달이면 거의 씹혔다고 봐도 그죠. 되는. 그래서 답장이 왔던 게 바로 답장이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직답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된다, 하고 싶으면 그 큐레이터 한번 물어보겠다. 물어보겠다. 연결해주겠다 아니라 물어보겠다. 까먹을 것 같은데 물어본다고. 그리고 나서 한 1주, 2주 바로 온 것도 아니었어요. 1주, 2주 있다가 또 큐레이터가 된다. 질의응답 그거 보내주면 우리가 답변 정리해서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개인 메일로 해서 연락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해외다 보니까 시차 때문인지 시차라고 하긴 한 달은 좀. 그래서 그럼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좀 느꼈던 거나 이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를 느꼈던 부분이 있을까요?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그분의 어떤 통찰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시선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 답변에서 말씀하시기로는 한국의 그러니까 기존의 해외에서 진행했던 한국 문화에 대한 전시는 대부분 근대 미술 아니면 현대 미술에 국한이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V&A에서 진행했던 그 전시는 그 미술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생활 양식 어쩌면 뭐 K-pop 비롯해가지고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그런 대부분의 그 분야를 다뤄보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또 요즘에 보면 캐대언 엄청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그게 단순히 K-팝을 주제로 해서 혹은 K-팝 노래가 좋아서인 것도 있겠지만 그 한국인의 어떤 생활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상당히 구현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도 열광을 한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 맥락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전시를 구성할 때 뭐 전시 디자인이라든지 건축 이런 부분의 그 분야와도 상당히 많이 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최대한 한국인 크리에이티브, 한국인 아티스트 분들을 데려와서 그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방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다.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화를 대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저로서는 상당히 좀 기억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선하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는 부산국제영화제 취재인데요. 사실 문체부에서 하는 되게 큰 행사 중에 하나잖아요. 엄청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국제를 취재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눈치 게임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6월인가 7월에 누가 한번 올렸을 거예요. 맞아요. 네, 올렸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주무관님이 너무 빠르다고 키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눈치를 겁나 보다가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르면 안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주무관님한테 카톡을 했어요. 님한테 이제 주저리 저 하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서 어필을 해가지고 이제 주무관님이 네네 잠시 알겠어요. 갔다 오세요. 이제 너무 신이 난 거죠. 그래서 드디어 난 부국제에 간다. 그리고 심지어 부국제를 가는데 이제 그 프레스권 얼마나 간지입니까? 그 그죠. 부국제에 가는데 프레스권을 받는다. 그거 엄청 큰 혜택이니까. 그래서 그게 프레스권이 있고 없고가 다르잖아요. 갈 수 있는 곳이. 맞아요. 그래서 그 프레스권을 가지고 되게 뭐 시사회를 간다던가 가서 뭐 배우들이나 감독들 얘기를 들어본다던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냥 거기를 경험한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취재였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